오늘 2월 20일인데요. 2월 20일 지금 시간이 11시 30분입니다. 오후. 제가 업무를 마치고 지금 이제 씻고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오후 3시에 보도자료를 발표했죠. 부동산 19번째 규제 대책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를 했는데, 저도 이제 뉴스나 이런 것들로 기본적인 내용은 들었는데 이제 원본을 지금 출력해서 보는 거는 지금 처음이라서 이 내용들에 대한 얘기를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좀 공유하고 싶어서 영상을 바로 찍고 있고, 제가 이제 이런 규제책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내용들은 될 수 있으면은 영상으로 찍지 않으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여러분들한테 영향을 뭐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미칠 수 있을까봐 저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기를 좀 꺼렸는데, 오늘 이제 19번째 보도 자료가 발표가 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임성배 TV. 보는가 덴데크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보도 자료의 내용이 뭐 굉장히 파급력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의 상황을 제가 보고 듣고 모니터링 한 결과를 보면은, 지금 정부에서도 조정 대상 지역들을 이제 추가로 지정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부동산을 살려고 하는 수요가 실수요든 가수요든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지역에 계속해서 매입을 하고 관심을 보이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정말 말도 안 되게 큰 폭으로 올라가는 것들이 모니터링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핀셋 규제들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냐면, 무주택자 분들은 주택을 한 채 갖기를 원하시고 당연한 거죠. 그리고 한 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가로 한 채를 더 사려고 합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가로 더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생각이 많고, 그리고 주변에서도 2주택자나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추가로 살려고 해요. 미계약분 물량들을 추가로 살려고 한다거나.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시중에 유동자금이 1000조 이상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돈들이 갈 데가 없다는 거죠. 내수 경기가 어렵고 지금 주식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기도 쉽지 않고, 또한 예금이나 적금 같은 경우에 이율이 낮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이 많은 돈들을 예치하기는 쉽지가 않은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리가 낮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개발 호재가 없는 지역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에 관심이 많고,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너무 무리해서 투자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주택자분들은 괜찮아요. 주택이라고 하는 필수제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투기를 조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내 집 마련이 꼭 필요하고 주거 안정을 위해서 내 집 마련이 꼭 필요하고 주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파트 청약이라고 하는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주택을 마련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하지만 2주택자나 3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너무나 무분별하게 투자를 하게 됐을 때는, 우리가 1997년도의 외환 위기라든가 2008년도의 금융 위기를 지나왔죠. 그때 당시에 제가 느끼는 2008년도에 이 투자 시장에 있었을 때, 그때 시점을 잠깐 회상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6년, 2007년도에 재개발에 따른, 뉴타운 재개발에 따른 그런 투자 수요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빌라를 사기 위해 뭐 경기도에 있는 저기 의정부까지 가가지고 뭐 빌라를 사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많은 투기 세력들이 그냥 물건도 보지 않고 계약을 했고, 주택가격 고성장 시대였기 때문에 또 주택가격들이 많이 올랐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입찰장에 들어가면은 뭐 5천만 원 하는 빌라가 낙찰이 뭐 8천만 원, 9천만 원, 1억, 뭐 2배 가까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경쟁률이 100대 1은 기본이었어요. 아마 그때 당시에 경매 시장에 있었던 분들은 아마 제 얘기를 공감하실 겁니다. 너무나 과열 양상이 컸다라는 거죠. 그때 잘 투자를 하신 분들은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근데 어, 투자 분석을 잘못해서 투자를 잘못했거나 그 개발 계획들이 많이 딜레이가 됐거나 또는 2000년도부터 아파트 시장이 이제 대세 상승을 타면서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때는 소형 평형보다 대형 평형의 선호 사상이 심했고 버블 세븐 지역이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뭐 지역은 제가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런 버블 세븐 지역들의 무리하게 대출을 발생시켜서 50평이나 60평 과도하게 큰 평수를 구입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시기가 지나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정말 가정 자체가 파괴되신 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뭐 투자 강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데 예전에 제가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을 때는 그때 당시에 그런 주택들을 가지고 너무나 금융 비용을 내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만났습니다. 투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달콤한 열매가 앞에 있으니까는 누구나 다 그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지만은 그 열매 중에 어디에 독이 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먹었을 때 어느 시점에 독이 든 사과를 먹어서 내 몸에 퍼질지는 정말 모르는 겁니다. 근데 지금 너무 과열 양상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 알고 있어요. 이 과열 양상에 대해서. 정부도 알고 있죠. 지금 규제 대책들을 내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규제 대책들로 인해서 풍선 효과인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택을 더 구매하려고 하는 수요자들도 지금 주택 가격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올랐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더 하나 더 취하려고 너무 무분별하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주택자, 3주택자, 다주택자 분들도 댓글에 어느 지역 투자할까요? 뭐 이 지역을 사면 어떨까요? 이런 댓글들을 많이 남겨주시는데 조심하셔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다주택자 분들의 포지션은 좀 무분별하게 투자하는 그런 시점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대책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일단은 중요한 게 추가 지정을 한 거예요. 경기도 수원, 영통, 건선, 장안, 뭐 안양, 만안. 안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안구, 평촌 지역만 조정 대상 지역이었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낙후된 만안 지역까지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을 했고요. 의왕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뭐 인덕원역 위쪽에 보면은 그 포샘프라 그러죠. 지금은 이제 이름이 좀 바뀌었는데 그 푸르지오 아파트가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상당히 많이 오른 아파트가 의왕에서도 지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의왕 같은 경우에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이 된 것 같고 지금 이러한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LTV라 그러죠. 60%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개선안에서는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 시가 9억 원 이하는 이제 50%까지, 그러니까 10포인트가 낮아지는 거죠. 내가 아파트를 사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또는 분양을 받아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60%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50%까지밖에 이제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 비용을 좀 규제했다. 하지만은 무주택자 분들이라든가 주택가격 5억 이하 그리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 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LTV를 가산 10포인트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똑같이 서민들 또는 무주택자 분들한테는 대출을 좀 많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근데 제가 봤을 때 주택가격 5억 이하인데 수도권에 5억 이하의 주택가격을 하는 곳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뭐 분양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인천의 검단 신도시가 지금 4억대에서 뭐 4억 5천대 정도니까는 그 지역 외에는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가격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
5억이라고 하는 가격 자체를 좀 그 폭을 좀 무주택 세대주한테는 높여서 조금 더 고가의 주택들도 무주택자 분들이 만약에 주택을 구입한다고 하면은 대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완화시켜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현행에서는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2년 내에 죄송합니다. 제가 기관지가 요새 안 좋아서 조정 대상 지역 내의 1주택 세대주는 기존 주택을 이제 2년 내에 처분 조건으로 주택 담보 대출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가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지역의 주택을 하나 더 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담보 대출, 새로 이제 들어가야 새로 사는 주택의 담보 대출이 가능했는데, 개선안에서는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거 말고도 신규를 이제 제가 사죠. 들어가려고 하는 주택 또는 전세를 주려고 하는 신규 주택을 사는데 이제 전입을 의무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전입하라는 거죠. 살라는 거죠. 직접. 만약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다음에 이 주택을 가지고 뭐 세를 줄 수가 있었다면, 지금은 전입을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전입을 의무 조건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실수요자 아니면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부분을 더 강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3월부터 조정 대상 지역의 3억 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는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비규제 지역도 6억 이상의 주택을 매입할 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하는 내용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뭐 계속 모니터링 정보가 하고 있다. 그리고 수원, 영통, 건선, 장안, 만안, 안양, 의왕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 추가 편입되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무작정 그렇게 좋지만은 않으실 거예요. 지금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의식주,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필수재인데, 이 주택의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무주택자 분들이 선뜻 주택을 구매하기가 힘든 시점이고, 또 너무나 비정상적으로 많이 오른 지역들이 있다 보니까 양극화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주택에 대한 규제 대책들이 이제 19번째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안정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시장의 안정세가 어느 시점에 나오게 될지는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알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그 상황에 맞춰서 본인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도자료 있죠.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보도자료들을 국토교통부 사이트에 올라가면은 정말 많은 자료들이 많아요. 토지, 주택, 뭐 도로, 항만 해가지고 분야별로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주관하는 계획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자료들을 누구나 다 다운받을 수 있게끔 올려놨어요. 자료들 PDF 파일로도 올려놓고 또 이렇게 워드로도 올려놓는데, 한글 파일로도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 구독자분들이 스스로 부동산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재테크에 대한 이해를 하셔가지고 점점 더 나은 투자,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런 영상들을 찍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에 꼭 한번 들어가셔서 직접 다운 받아가지고 출력까지는 못 하시더라도 컴퓨터에 저장하셔가지고 이 내용들을 한번 꼭 보세요. 제가 지금 한 내용들은 일부적인 내용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고, 여러분들한테 세부적으로 맞는 내용들이 또 반드시 있을 겁니다. 6페이지밖에 안 돼요, 오늘 정책 내용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부 정책의 내용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밀접하게 나랑 관련돼 있는 지역이 있는가, 그 지역이 있다면 이 지역들 중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가 돼서 나한테 혜택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이 지역들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재테크에 결합시켜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늦게
와서 영상을 찍어서 이거를 뭐 편집하고 하면은 지금 뭐 바로 올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또 시간이 너무 늦어서 알람 설정 해 놓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내일 제가 아마 올릴 것 같은데, 제가 이 정부 정책에 대한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이 보도자료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공유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스스로 고기 잡는 방법들을 찾아가시기 바라고,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보시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좀 한번 지켜보면은 부동산을 공부하는데 좀 이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오늘도 부족한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